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셀프 주유소도 크게 늘어나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베트남 정부와 농업, 농촌 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중국 현지에서 광주 출신 정일성 선생을 추모하는 한중 합동공연을 갖고 우위를 다졌습니다. 고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광주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싼 이른바 셀프 주유소들도 크게 늘어나서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310여 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695원. 최근 한 달 동안에만 50원 가까이 떨어졌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50원이 싸졌습니다. 경유는 1리터의 평균 가격이 1,505원으로 휘발유보다도 가격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00원대가 깨졌고 경유는 1,4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좀 많이 싸졌죠. 100원 이상 정도 됐을까요? 좀 많이 싸졌습니다. 이렇게 자영업 하신 분이나 저희같이 영업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움직이기 더 편하고. 하지만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 유가의 하락폭만큼 시중 판매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고 계산까지 하는 이른바 셀프 주유소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운영 중인 셀프 주유소는 60여 곳으로 전체 주유소 5곳 가운데 한 곳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상 경비를 절감을 해서 그것을 이제 판매 가격에 반영을 해서 박리 담배식으로 많이 판매해서 이제 소득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경기 침체기를 맞아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도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보성군 등량면 인근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난 곳은 보성 동남동쪽 8km 지역, 진앙은 북위 34.75도, 동경 127.17도로 광주와 순천, 여수에서도 지진의 여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상청과 소방당국은 지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짓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끝낸 내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3조 8,485억여 원을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예결위원들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 광주시 예산은 윤장현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비 등 90억여 원이 삭감돼 관련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북성중학교 이설 방안이 광주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모레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교육청이 제출한 북성중 이설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북성중 이설 동의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의회에서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창사 50주년을 맞아 호남대 공자학당과 공동기획한 정일성 한중 합동공연이 두 지역 학생들에게는 국경을 뛰어넘는 교류와 우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훈 기자가 중국 현지에서 전합니다. 한중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음악 수업을 받습니다. 서로 낯설어하는 것도 잠시. 이내 박자를 맞추며 근사한 하모니를 연출합니다. 뒤이어 진행된 체육시간 역시 같이 부대끼며 금세 하나가 됐습니다. 歌曲只有中韩两国的小朋友发出美妙的和声，这就是美好的明天的象征。 막상 이렇게 막 수업도 같이 해보고 그러니까 같은 학생처럼 성격도 착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장소를 옮겨 이틀째 진행된 정율성 한중 합동공연.
음정과 가락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감이 이뤄집니다. 更多了解韩国的一些民族啊，他们的一些歌曲啊、舞蹈啊，然后在艺术方面的有所发展啊，更好跟我们中国也是就是比较多在融合在一起。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율성 선생의 중국 내 발자취를 따라 한중 합동공연을 하는 정율성 문화 실크로드가 검토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호난성이지만 다음에는 호북성으로 장소를 옮겨서 계속 공연을 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중 우호를 다지기 위해 양국 초등학교 간의 자매 결연도 맺었습니다. 민선 6개의 광주시가 강조하고 있는 차이나 프렌들리를 양국의 어린 학생들이 먼저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에서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베트남 정부가 농업 농촌 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이상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4일 베트남 하노이 국가주석궁에서 쩌엉떤상 주석을 만나 베트남 현지 농업 관련 사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쩌엉떤상 주석은 농업 인프라와 농촌 개발 분야의 협력과 방조제, 하구뚝 건설 사업 등의 참여도 요청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선진 기술을 베트남 현지와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내년 2월까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한우 1등급 평균 도매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에서 13% 오른 16,000원 선에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한우 사육두수 감소에다 연말 연초 특수에 따른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돼지고기의 사육 도축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력제가 이달 말 전면 시행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가축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은 돼지 엉덩이에 농장 고유 번호를 새겨야 되고 도축 유통 단계에서는 이력 번호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메카인 영암 F1 경주장에서 올해 마지막 국제대회인 슈퍼바이크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토바이에서뿐만 나오는 굉음과 열기에 동장군 기세도 꺾였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세계적으로 내노라는 명품 오토바이들이 손살같이 내달립니다. 3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이른바 슈퍼바이크. 3km 길이의 서킷에서 최대 시속 300km에 가까운 속력을 내며 아찔하면서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입니다. 이번 한중일 슈퍼바이크 대회는 일본과 중국, 호주 등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ものすごい最初はびっくりしてたのもあるんですけど、だいぶ3回目、レースは3回目なんで、やっぱりだいぶ慣れてきて、ものすごく楽しいコースだなとは思います。 영암 F1 경주장은 올해에만 26개의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동호인 주행 연습장과 자동차 시험장으로도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금년에 한 266일 정도 활용이 됐고요. 저희들이 경주장의 어떤 그 이미지나 그 인식도가 많이 좋아짐에 따라서 내년에는 국제 대회를 많이 더 유치해가지고 경주장을 널리 알리면서 또 마케팅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주장 일대에는 차 부품 고급 브랜드와 연구개발 사업과 투닝 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착수됩니다. 모터스포츠 활성화와 연계 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국내 최대의 모터스포츠 메이커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내년 3월 처음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선거 지원 요청 거부로 선거 관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행자부는 위탁 선거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의 공직 선거 관리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개별적으로 시군의 장소와 인력 지원을 요청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183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전남에서는 투표소 수가 260곳, 선거인 수는 4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병헌 회장 변사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던 해당 경찰관들이 모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발견된 부패한 시신에 대해 유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수사하지 않고 현장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당시 순천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해당 경찰관 10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장에게 견책, 형사과장에게는 감봉 1개월 등 감봉 6명과 견책 3명, 불문경고 1명으로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후보 측이 자원봉사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신고한 A씨에게 1,0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광주의 모 구청장 선거 후보자 B씨와 측근 C씨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현금을 준 사실을 신고해 B씨와 C씨가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화순군 능주면의 한 제방블럭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물탱크 안에 있던 히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 동호안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완전 복구는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 기업과 행정, 환경단체들이 복구 방법을 놓고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해서 복구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8월 발생한 동호안 지정 폐기물 4단계 매립장 붕괴 사고. 이 사고로 광양만 1호는 성면 등 독성이 강한 폐기물 침출수가 유입돼 큰 환경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여가 지난 동호안입니다. 동호안은 현재 응급복구 공사만 마무리된 채 완전 복구 공사는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9차 사고복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수차례 걸쳐 개최된 실무협의에도 복구 방법이 결정되지 못한 것은 사고 기업과 광양시, 지역 환경단체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고 기업인 인선이엔트는 매립지를 새로운 장소인 육상으로 이전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광양시는 물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환경단체들도 육상 이전과 현재 안정화,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동호안 완전 복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정해져도 그 방향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 또 낱낱이 또 얘기가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막 어떻게 진척된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광양시와 사고 기업, 환경단체의 이견 속에 복구 계획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광양만 1호는 오늘도 환경오염 사고에 위태로운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제17대 지부장에 신용중학교 정성홍 교사가, 수석 부지부장에는 율곡초등학교 채란경 교사가 선출됐습니다. 정성홍 채란경 교사는 조합은 3,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선거에서 박춘혜, 김병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치러진 경선으로 정 후보는 공무원 연금 계약 저지와 권위적인 학교 문화 타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광주 풍암고등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 지정 이후에 첫 신입생 모집에 들어갑니다. 풍암고는 지난 10월 교육부에 과학 중점 학교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내년 3월부터 과학 중점 과정 4학급과 일반 학급 5학급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수학과 과학 교과의 이수 비율이 높고 우수 이공계 인재 양성에 기여토록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 역점 사업입니다. 스포츠데이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광주FC가 기적 같은 드라마를 완성시키고 3년 만에 1부 리그 클래식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을 감동시킨 광주FC의 아름다운 도전이었습니다.
광주FC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1부 리그 팀인 경남과 당당히 싸워 자리를 맞바꾼 순간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일부러 올라가겠다는 그런 목표가 선수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단과 그리고 광주 시민과 같이 잘 결여돼가지고 승격까지 오는 길은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올 시즌 중반까지도 저조한 성적으로 외면받아왔던 광주FC. 어려운 재정과 무관심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꿋꿋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후반 무서운 기세로 플레이오프에 탑승하더니 승격까지 내달렸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관중들과 더 많은 관심 보여주신다면 올해 못지않는 올해 그 이상의 실력을 더 보여드릴 것이고 승격을 향한 선수들의 강한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감독하고 단장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충분히 예산 확보도 다 하고 또 선수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서 일부 리그에서도 오늘처럼 계속 이기는 게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광주FC 선수들은 기적 같은 일부 리그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내년에는 선수들이 올해보다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진출을 추진했던 양현종 선수가 내년에도 기아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릅니다. 양현종은 미국 프로야구 진출을 추진했지만 포스팅 최고 응찰액이 적게 나오면서 기대를 접어야 했었는데요. 이후 일본 진출선도 나돌았지만 다음 시즌에도 함께하자는 구단의 간절한 요청에 양현종은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뒤 향후의 빅리그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새 외국인 투수로 메이저리그 출신 필립 험버가 합류했습니다. 필립 험버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뛰던 지난 2012년 메이저리그 통산 21번째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며 주목을 받았었죠. 올 시즌에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산하 트리플 A팀인 세크라멘토 리버캐스에서 6승 4패, 평균 자책점 3.65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또 올 시즌 맹활약한 외국인 타자 브렛 필과 총액 70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 대인예술야시장이 이번 달에도 열립니다. 광주시는 당초 대인예술야시장을 지난달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지만 상인들의 운영 요구와 판매자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오는 12일과 13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12월의 선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야시장에서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는 내년부터는 대인예술야시장을 한 달에 한 차례씩 상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광주시 용봉동에 거주하는 김만식 씨 등 주민 30여 명은 담양에서 직접 재배해 수확한 배추 만여 포기를 이용해 김장김치를 담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적십자회에 전달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만식 씨는 8년째 적십자회를 운영해오고 있고 매년 김장김치를 담아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2014년 을지연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실시된 을지연습에서 불시훈련과 심폐소생술 훈련 등 차별화된 훈련으로 평가관의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 기관 표창 시상식은 오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3구 주민이 11만 원, 화순읍 삼천리 4구 주민 27만 원, 대리 2구 주민이 9만 원, 동면 호동마을 주민이 6만 원, 영광군 송림재경 오재룡 씨가 10만 원, 묘량면 운당 3구 주민이 8만 5천 원, 유성농원 진광식 씨가 10만 원, 나주시 6옥 2구 주민이 14만 2천 원, 6옥 4구 주민 10만 원, 6옥 5구 주민이 8만 6천 원, 학산 1구 주민이 18만 7천 원, 학산 7구 주민이 12만 1천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